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 126페이지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이쪽 봅니다. 토지이동 쪽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자, 이제 보시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누가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동은 며칠? 60일. 그죠? 일반적인 토지동은 60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토지이동 신청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 토지이동 신청을 어떻게 거짓으로 했다.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민법 187조죠.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해 갖고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이러한 사람들도 다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이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교재 도시개발이 먼저 나오나 볼까요? 신청의 대의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신청권자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 보시고 거기에 상속인 나오고 판결을 받은 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를 무엇해서? 이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시행자가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한다? 요 시행자. 요 시행자 하게 되면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8개 느낌 오셨죠? 8개. 그럼 8개가 바로 무엇이냐면 천수가 무엇해서 유학가서. 천수가 유학가서 철도를 무엇했다? 철도를 구제했다. 8개 딱 기억하십니다. 다른 지목이 나오면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수가 유학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렇게 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기관. 요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떠한 토지를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을 했을 때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무엇 할 수 있다?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누가 할 수 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제 시행자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리인이 그럼 없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3번에 나와 있나요? 그렇죠.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누가 공유자들을 선임한 대표자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법 제404조에 의한 누가 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가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채권자. 자, 점유자들은 안 돼요. 점유자. 그래서 시험의 답은 항상 이쪽입니다. 점유자들은 대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뭐 지상권자라든지 뭐 전세권자라든지 뭐 이렇게 점유자들은 무엇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것을 제3자가 무엇 할 수 있냐면 대위에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8개 지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 관리인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뭐 지역권자 이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반적으로 토지가 이동이 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이쪽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토지이동 신청.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하면 당연히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사업에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법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누가 할까요? 사업의 시행자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의 시행자가 무엇이 됐을 거야? 파산이 된 거죠. 파산이 되면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하냐면은 입주 예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한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을 보증한 자가 무엇을 한다?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누가 하는 것이다? 사업의 시행자가 한다. 이때 시행자가 무엇이 돼서 파산이 돼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죠? 그랬을 때는 입주 예정자라든지 시공을 보증한 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사업의 착수라든지 사업이 변경이 된다라든지 완료가 됐을 때 신고합니다.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에 누가 하는 것이다? 시행자가 하는 것이다. 사업의 시행자가. 전부 다 소관청에다 하는 거죠. 모두 다. 사업의 시행자가 하는데 이때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는 며칠이냐면은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축적 변경에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 확정 공고했을 때. 그죠? 축적 변경에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확정 공고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의 이동 시기는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예요. 이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에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127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상 토지 해가지고 열 몇 개 정도 있는데 이것까지를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라면은 무슨 법에 따른 무슨 사업까지도 다 우리가 외우긴 하지만 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나올 확률은 없다. 다음 페이지. 자, 신청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업의 시행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누가 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그런데 파산이 돼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 누구?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고요. 사업의 신고 누가 한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 누가? 시행자가. 소관청에게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한다 이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요, 누가 나오면 안 되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등장하면 일단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 신청을 한다,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동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동 신청을 무엇할 수 있다? 요청합니다. 2번이 그 내용이에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시행자가 무엇을 해서 시행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토지동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착수 완료 신고 시 첨부 서류,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좀 어려워요. 자, 1번의 착수 변경 신고에는 사업 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 계획도 첨부한다는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 4번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를 무엇하게 되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의 완료 공고로서,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을 무엇한다? 가름한다. 이 4개의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6번에 토지이동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이동 시기 해가지고 언제다? 공사가 준공된 때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30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쳐다보면 2번이 틀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지이동 시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죠. 2번 지문에 보시면.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공사가 착수된 때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공사가 준공된 때.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소관청에 토지동 신청을 합니다. 소관청에게 토지동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소관청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무엇 해준다라는 거야? 지적 공부를 정리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지적 공부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지적 공부 정리는요, 의의에 보시면은 지적 공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자의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이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관리상 공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지적공부의 정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적공부의 무엇? 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그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뭐 기타 조금 빼고 2개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토지에 무엇이 있고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자, 지적공부 정리 쪽에서는 이쪽이 중요합니다. 소유자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 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야? 토지의 이동사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 거고요. 만약에 소유자를 무엇하고자 한다? 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소유권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었다. 이런. 우리는 항상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어떤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의서라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어떤 결의서? 이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유자를 정리한다. 소유자를 정리했을 경우에는 어떤 거 작성하냐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무엇을 하냐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매번 시험에 어떻게 나와?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정리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라고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리 시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리 방법에 이거 나오죠.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당연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2번에 보면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끝 중간에만 보시면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개점 좌표등록부 별로 구분해서 작성하고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의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할 때는 등기 필증이라든지 등기부 등본, 이것을 아직까지 법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써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리 대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지번 변경, 복구, 토지 이동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지적공부 정리는 공부상의 어떠한 등록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정리 대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정리할 때는요. 그 타이틀 보시면 공부정리 대상에 1번에 보시면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다가 정리를 하는, 기존의 지적공부에다가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정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를 무엇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적공부를 무엇을 하냐면은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적은 소유자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역할이 끝나요.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면 이것으로서 역할이 끝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토지 표시를 정리를 하게 되면 후속 조치로서 2개를 더 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로서 2개를 더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이혼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등기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적공부 정리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더라 이겁니다. 2가지. 그럼 보시면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여기서 끝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 정리 써줄까요? 소유자를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소유자 정리는 촉탁 대상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대상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의 첫 번째 신규 등록. 제가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토지 소유자는 지주소관청에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지적소관청에게. 이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한다?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이 말씀 드렸었죠. 선등록 무엇이다?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등기와 관련된 서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뭐 등기필증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이건 틀린 거죠. 이해하셨죠?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교재도 나와 있듯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대장을 첨부해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번째,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2번째, 이게 바로 뭐냐면은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정리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겁니다.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보시면은 이제 교재에도 쭉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거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긴데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대장상의 소유자가 A고 등기부상의 갑구의 소유자 누가 된다? A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서 바뀔까요? 소유자 어디서 바뀌어요? 등기기록에서 바뀌는 거죠. 갑구에서 A에서 무엇으로 바뀐다? A에서 B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갑구에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돼도 여전히 대장상에서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A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등기법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등기법으로 따지면 소유권의 변동 사실.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무엇한다?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즉 등록된 토지의 어떠한 소유자 정리는요. 이것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죠. 등기관서에서 무엇한 것에 의해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그 첫 번째 줄에 그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이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죠. 4개입니다. 4개. 앞에다 어떤 말이 들어가요? 등등 이렇게 4개가 들어. 등등 이렇게 4개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첫 번째 등기 필증.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완료 통지서. 지적 전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등기 전산 자료도 있어요.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니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이 4개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소유자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통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소관청은 A에서 이제 누구로 바꿔야 돼? A에서 B로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 기록의 이 토지의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일치를 하게 되면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그때는 A에서 무엇으로? A에서 B로 소유자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더라.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변동사실을 통지해 준다 그랬죠?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A에서 B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A에서 B로 무엇할 수 없다?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합니다. 불부합을 통지하는 거죠.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줄여서 불부합 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의 등기관은 불부합 통지를 받죠. 이제 등기법으로 잠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부합 통지를 받게 되면 등기관은 1개월 동안 1월 동안 기다렸다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2번 설명해 드립니다. 2번. 맨 밑에 지적소관청은 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열람을 했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가 돼요. 수수료가 무엇이 된다? 무료가 되더라 이겁니다. 열람을 했더니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했어요.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거나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무엇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아시겠어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조류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31페이지 하단부의 내용이 그러니까 신규 등록부터 그러니까 132페이지 내용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모두 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소관청이 대장과 등기부의 어떠한 소유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할 수도 있고 증명서도 발급을 할 수 있잖아요.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소관청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무엇이 된다? 무료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유자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무엇을 등록을 신청하면 소유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엇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밑에 네모 박스 한번 보세요. 소유자가 등기해서 A에서 B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통지해줬죠. 일치하게 되면 A에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B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그 날짜를 어떤 날짜를 쓰도록 되냐면은 등기 접수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접수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무엇일까?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사유가 공유 수면을 무엇한 경우?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사유가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날짜를 쓰냐면은 매립 준공일을 쓰게 됩니다. 매립 준공일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든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청이라든지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그 결의 일자를 변동 일자에다가 이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공부 정리는 당연히 1번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당연히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때 지번부여적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적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번을 부여를 하라 이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딱 보면 3번이 틀렸죠. 왜?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등기가 좀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서는 이런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안 한다?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에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거기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땡. 틀렸습니다. 자, 넘겨서 1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등기를 이제 무엇을 해요? 이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소유자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쪽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다,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동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 부분만 중요하고 공부 정리는 이쪽 소유자 쪽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탁하고 통지는 소유자하고는 또 무관하다 그랬죠. 소유자하고는 또 무엇하다?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등기 촉탁부터 봅니다.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죠.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기 위한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등기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소유권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과 등기를 촉탁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 기록이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겁니다. 자, 대장상의 지목은 전이에요. 대장상 현재 지목은 전이면 여전히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도 지목이 무엇으로 돼서 전. 그러면 이때는 서로 지금 어때요? 일치하죠. 근데 이 전이라고 하는 이 토지의 지목이 만약에 무엇으로 바뀌었다?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수원으로 바뀌면 여전히 여기서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전을 과수원으로, 즉 표제부를 무엇해야 돼요? 표제부에서 지목을 전을 과수원으로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즉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에서 지목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유를 무엇이란다? 지목 변경. 넓은 의미의 지목 변경은 무엇이다?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에요. 그럼 토지가 무엇이 됐다?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무엇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변경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 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촉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제 하는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신규 등록에는 촉탁을 하지 않는다. 왜 신규 등록은 촉탁을 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는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하는 것이다? 후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당시에는 뭐가 존재하잖아요?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만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면 틀릴까요?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함이다. 그럼 틀려요.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겠죠. 그럼 정답 뭐야? 신규 등록을 찾으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은 소유자 정리를 찾으면 돼요. 자, 신규 등록을 찾든지 아니면 뭐를 찾아요? 소유자 정리를 찾습니다. 아니면은 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될 수 있죠. 개별 공시지가 변동의 정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를 정리했다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를 정리했다. 이런 경우는 왜 촉탁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촉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사유에 보시면 137페이지 사유에 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뭐다? 한마디로 전부 다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의 통지. 자, 이 통지에서는요, 지적공부를 정리 사실을 통지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서 등록을 했을 때, 지적공부를 말소했을 때, 지적공부를 복구했을 때, 등기를 무엇했을 때, 촉탁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아래의 사항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를 촉탁했을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무엇을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9가지 박스에 9가지 써있죠. 그럼 여기다 몇 가지만 더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4개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직권 등록, 말소, 복구, 등기 촉탁, 여기다 몇 개를 더 추가한다? 4개를 추가한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번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지번을 변경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변경하게 되죠. 토지 소유자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지번 변경을 해서 공부를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지해 주는 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등록 사항을 무엇을 했다? 직권에 의해서 등록 사항을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등록 사항을 정정을 하면 역시 토지 소유자 모르죠. 그래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자, 저기 앞에서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위 신청을 해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역시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누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누가?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사업의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했을 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그 사실을 무엇을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통지 대상 9개예요. 근데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에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을 경우에는 왜 통지를 하지 않냐면 이중 통지가 되는 거거든요. 소유자의 어떤 변경은 등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등기소에서 다 알려줍니다. 통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관청에서 통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통지 시기 2개로 나눠집니다. 통지 시기는 2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돼. 날짜 되게 중요하겠다. 날짜도 중요하지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더라.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죠. 그럴 때는 지적공부에 무엇한 날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지. 그 다음에 예외를 보시면은요.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확인 예제 20회 때 나왔던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통지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 4번에 보시면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무엇하지 않는다?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위에 아까 잠깐 볼게요. 수수료 볼게요.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뭐를 납부를 해야 되냐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뭐 1,400원하고 1,000원이 있거든요.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토지의 이동 중에 지적 측량을 요하게 되면 공부정리 수수료가 1,000원이고요. 측량을 하지 않으면 1,000원입니다. 즉 합병, 지목 변경 이들은 얼마? 1,000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1,400원, 필지당 1,4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가 돼서 등록을 무엇했을 경우에는 말소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저 1,400원하고 1,000원이 내공을 쌓는데 중요합니다. 예전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은 토지대장을 이제 보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대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OX. X. 1,400원하고 1,000원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부정리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측량을 요하면 1,400원, 측량하지 않으면 1,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400원하고 1,000원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굉장히 싫어들 해요. 왜 저런 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근데 저런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틀렸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러니까 칠판에 제가 쓰는 내용들은 시험에 다 출제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판에 쓰지 않는 내용들은 이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지적의 마지막 장인 제5장 지적 측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